여름방학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등생 셀프 여름방학 우주 프로젝트 중등생 셀프.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학년도 인천광역시 교육청 여름방학 쌤튜브 사회영역 강의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된 저는 인천 중산중학교 교사 황인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방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놀지 않고 이 영상을 클릭하셨던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여름방학 쌤튜브 강의를 위해서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책으로 보는 한국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과서라든지 수업을 통해서 한국사의 흐름을 쭉 한번 배우셨을 텐데 그 중간중간의 내용도 이 책에서 굉장히 다채롭게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사의 중간중간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나 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 한국사에 좀 더 깊은 재미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책으로 보는 한국사라는 주제를 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고요. 바로 책 고려 거란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려사 그리고 거란과의 관계 이런 주제들을 한번 알아보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읽을 때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책을 조금 소개해 드리고 책과 둘러싼 역사적인 이야기도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책은요, 바로 고려 거란 전쟁입니다. 고려 거란 전쟁 중 나라를 지킨 고려의 영웅들을 다룬 역사 소설이고요. 최근에 한 방송국에서 이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드라마를 제작을 했었고요. 네, 유명한 최수종 씨가 주연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책을 통해서 당시 고려와 거란이 어떠한 관계였고 그 전쟁에서 어떠한 영웅들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고려와 거란을 배울 건데 우리가 조금 생소하지만 들어보지 못했던 거란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책 소설 고려 거란 전쟁은 바로 거란의 세 차례의 침입 중에 두 번째 침략인 거란의 2차 침략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침략과 3차 침략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교과서에서 조금 중시하고 있지 않은 2차 침략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양규고요. 나머지 한 명이 강감찬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즉 양규와 강감찬을 중심으로 한번 고려와 거란 간의 전쟁을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거란이란 나라가, 거란이라는 민족이 어떠한 나라이고 어떠한 민족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거란은요, 시작을 유목민족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유목민족. 유목을 하는 민족을 유목민족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유목이란 무슨 뜻이냐? 바로 가축을 거느리고 돌아다니는 것을 유목이라고 합니다. 즉, 가축을 잡아서 거느리고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그것을 주요 생계로 삼고 있는 그러한 민족을 우리가 유목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오늘 배울 거란도 이러한 유목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유목민족들의 특징은 대부분이 통일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상의 거란이 처음 등장할 때는 아마 교과서 기준으로는 광개토 대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광개토 대왕이 거란을 정복했던 그 시기도 이 거란은 부족들끼리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의 통일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의 대부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광개토 대왕은 후연을 격파하여 요동지역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거란과 동부여 등을 굴복시켰다.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한 줄 정도 나와 있고요. 지도에서도 이렇게 작게나마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과서상으로, 우리 교육과정상으로 거란과 우리 민족 역사의 최초의 충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목민족으로 시작한 거란은요, 점차 강성해지더니 오늘 우리가 배울 거란의 영웅 중의 영웅, 바로 야유라 보기 시대에 바로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 야유라 보기는요, 유목민족, 즉 부족들끼리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러한 거란족을 하나로 통합한, 어떻게 보면 요 나라의 창업군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거란족은 8개의 부족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힘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야유라 보기는 이 8개의 부장을 통일한 칸이 되고요. 그 이후에 대제국을 선포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요 나라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요 나라를 세운 야유라 보기는요, 우리 교과서에서 우리 역사와의 어떤 충돌을 빚어내느냐, 바로 우리의 역사인 발해를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이 야유라 보기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세기 말부터 다시 내분을 겪은 발해는 거란족의 침입을 받아 멸망하였다라는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때 바로 이 8개의 부족을 통합하고 통일시킨 야유라 보기가 바로 발해를 멸망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란은 발해도 무너뜨리면서 점차 성장하게 되었고요. 점차 성장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중국 대륙의 패권을 두고 송나라와 이제 다툼을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당시 남쪽에는 송나라가 있었고요, 북쪽에는 요나라가 있었는데 이 두 나라는 중국의 패권을 두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송과 거란은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근데 송나라와 고려는 굉장히 사이가 좋단 말이죠. 심지어 고구려와 고려의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발해죠. 즉 발해와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점에서 친척 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발해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거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란과 고려는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 송과 친선 관계를 맺고 있는 고려도 마찬가지로 거란과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국제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거란의 1차 침략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소설인 고려 거란 전쟁에서는요, 1차 침략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2차 침략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만큼 1차 침략에 대한 설명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제인 2차 침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차 침략은 왜 일어났느냐? 우리가 1차 침략에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나요? 그 대단한 말솜씨로, 외교 실력으로 땅을 뺏으러 온 거란군을 상대로 땅을 얻어낸, 강동육주를 얻어낸 고려의 관리, 누구죠? 맞습니다. 서희입니다. 자, 이 서희가 강동육주라는 땅을 받아내면서 그 당시 거란과 약속을 합니다. 야, 니네가 만약에 여진족을 물리쳐주고 그 다음에 강동육주를 주면은 우리가 너희랑 친하게 지낼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고려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동육주는 받아놓고 어떻게 보면은 거란의 외교관계 회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거란은 어떻게 하면 고려를 혼내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당시 고려 사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강조의 정변이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 강조의 정변이라는 것은 바로 고려시대 무장이었던 강조가 일으킨 쿠데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쿠데타를 일으켰느냐? 바로 우선 고려의 왕이었던 경종이 있었고요. 그 경종의 부인이었던 천추태후가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목종이라는 이제 아들이 태어나서 목종이라는 왕이 되는데요. 이 문제는 목종의 후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경종이 죽고 혼자가 된 천추태후가 외로웠나 봐요. 그래서 김치양이라는 전혀 왕족이 아닌 사람과 결국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데요. 결국 이 아이는 왕씨 집안이 아닌 것이죠. 고려의 왕씨 집안이 아닌 그냥 외부의 김씨 이제 자식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목종의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천추태후는 김치양과의 아들, 즉 김씨, 왕씨가 아닌 김씨를 왕으로 세우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되고요.
이것에 불만을 가진 강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목종을 죽이고 새로운 왕인 현종을 내세우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거란은 호시탐탐 고려를 침범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즉 강조의 정변을 빌미로 삼아서 결국 침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거란의 2차 침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거란의 2차 침략이 발생하자 쿠데타의 주인공이었던 강조는 직접 거란과의 2차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선전하게 됩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지역들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빨간색 형광펜 표시한 곳이 보이나요? 바로 통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조가 이끈 전투가 바로 통주 전투인데요. 초반에 강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굉장히 잘 싸웁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검거라고 나와 있는데요. 검거라고 하기도 하고 검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바퀴가 달려 있고요. 앞쪽엔 방패가 달려 있고 앞쪽으로 쭉 이렇게 창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거란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고려의 무기였습니다. 왜냐? 당시 거란족들은 대부분 말을 타고 있는 기병 중심의 전술을 사용했었는데 이 말들이 뛰어오다가 이 검차만 보면 앞에 도깨비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 달려오다가 이제 저 창에 찔리면서 결국 기병을 무력화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무기였습니다. 강조는 이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검거, 즉 검차를 활용한 굉장히 효과적인 전술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강조가 너무 방심을 한 나머지 습격을 당해서 결국 어처구니 없게도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강조가 결국 통주 전투에서 실패를 거두면서 결국 목숨을 잃고 맙니다. 당시 고려군을 이끌고 있던 강조의 죽음은 고려군의 사기를 꺾기에는 굉장히 충분한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거란에 맞서 싸운 주인공, 우리 이번에 배울 소설의 주인공인 양규가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강조를 제압한 거란은요, 거짓으로 강조의 서신을 꾸며서 흥화진에 발송을 했고요, 항복을 권유하였습니다. 근데 당시 흥화진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양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의 명령으로 왔지 강조의 명령을 받고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설령 강조의 편지라고 할지라도 나는 물러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흥화진에서 처절하게 싸우게 됩니다. 물론 이 흥화진 전투에서 결국 양규는 목숨을 잃게 되지만요, 당시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던 병사들, 즉 거란의 군사들이 이 흥화진에 잡히게 되면서 결국 거란의 군대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즉 남쪽으로 내려와서 흥화진도 뚫고 계속해서 뚫고 나가야 되는데 흥화진에 많은 병사들이 몰리면서 근데 여기를 뚫고 가지 못해요. 왜? 양규가 목숨을 걸고 사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가던 병사들의 일부를 떼서 흥화진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거란의 남하, 즉 남쪽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늦춰졌고 결국 하나의 거란 군대가 모여서 함께 공격하는 이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양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양규보다는 강감찬에 맞춰서 굉장히 다루고 있는데요. 실은 이렇게 양규처럼 목숨을 걸고 흥화진을 지키지 않았다면 굉장히 고려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흥화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요. 이후에 이 거란 군들은 많이 동력을 잃게 됩니다. 왜? 흥화진에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요. 너무나도 많은 군량 그리고 군사들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규가 없었다면 고려는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주 다루진 않지만 이 고려 거란 전쟁의 주인공인 양규의 업적, 양규의 삶을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려 거란 전쟁의 주인공이었던 양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브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강감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강감찬 하면 굉장히 유명하죠. 대표적인 전투가 무엇이 있죠? 우리나라 3대 대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귀주 대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귀주 대첩은 거란의 3차 침략 때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자, 당시 거란은 말 그대로 이렇게 2차 침략을 실패로 끝나게 되고 나서
이제 3차 침략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간 2차 침략과 3차 침략 사이에 고려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거란과의 이제 한판 승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많은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강감찬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란의 3차 침략 때 거란군을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소배압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바로 서희의 외교 담판 때 거란군의 대표였던 소손영의 형이기도 합니다. 자, 이 소배압이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는데요. 당시 3차 침략의 전략은 바로 빠르게 남하에서 수도인 개경을 공격해서 왕을 빠르게 사로잡는 그러한 전략을 펼칩니다. 하나씩 무찌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성들을 무시하면서 최고의 속도로 빠르게 이제 개경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와중에서 이제 당시 왕이었던 현종도 나도 이제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개경에서의 이제 목숨을 건 그러한 이제 항전을 준비하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습을 피하고 그 다음에 성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피해서 가다 보니까 후방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개경 근처까지 간 소배압이 이끄는 거란군은 결국 퇴각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퇴각을 하는 과정에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주라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바로 강감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감찬은 돌아가는 거란군에 맞서서 싸우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침략과 3차 침략 사이에 고려군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병사들을 준비해 놓았고요. 돌아가는 10만의 이제 거란군과 싸우게 됩니다. 결국 고려군이 많기는 많았지만 이 거란 10만의 병사들을 대부분 몰살시키는 굉장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귀주 대첩이라고 하고요. 얼마나 당시에 이제 거란이 큰 패배를 다녔냐면, 자, 당시 요나라의 황제가 그 이 패장인 소배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어떻게 병사들을 버리고 살아올 수 있느냐? 내가 마땅히 너의 얼굴 가죽을 벗겨서 죽여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분노했던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귀주대첩의 승리로 인해서 거란은 더 이상 고려에 침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그러한 전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책 고려 거란 전쟁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 고려 거란 전쟁의 주인공인 양규 그리고 서브 주인공인 강감찬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굉장히 고려 그리고 거란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냥 짤막하게 배우는 것 그 내용 안에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 혹시 깨닫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책을 읽는다면 더욱더 재밌고 더욱더 풍부하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는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 이런 책 고려 거란 전쟁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배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으며,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역사소설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역사에 푹 빠지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겠고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은 다음 책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안녕.